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리플 원정대 여러분, 홍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화폐혁명의 큰 지도를 그려봤다면 2부에서는 그 지도 위에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할 리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XRP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애증의 코인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규제에 긴 시간을 견뎌왔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팬덤들은 XRP, 리플한테는 고마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버림받은 코인을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리플은 그간의 오랜 규제에서 해방이 돼서 비로소 제도권에서 인정받고 새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면 리플은 그렇게 단순한 코인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탄생 목적 자체가 낡은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스템을 혁신시키고자 태어난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리플의 이면에 감춰진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투자 기간은 사실은 상승 기간보다 대부분의 시간이 횡보장이나 하락장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확신을 얻고 그러한 확신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외에 수많은 알트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리플이라는 기업과 XRP라는 자산을 주제로 책을 쓰실 만큼 매료된 리플만의 독보적인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리플의 초창기 개발자들 철학과 사상에 이제 매료됐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화두를 갖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는 교환하는데 왜 가치는 교환할 수 없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에 만들어진 한마디로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한 암호화폐를 개발한 겁니다. 그게 리플입니다. 리플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빨리 탄생한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리플을 개발할 적에는 비트코인조차도 세상에 없었어요. 그때 이미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없을 당시에 분산형 네트워크의 개념을 생각해낸 게 우리 리플입니다. 즉 리플을 통해서 우리는 XRP를 가격의 대상으로 보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가 빠르고 싼 송금 시스템,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게 완결되는 즉시 정산 시스템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리플은 온라인을 온체인화로 대체하려는 어떤 혁신적인 야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아날로그 시스템인 전통금융의 송금 시스템에 파고들어서 그거를 온체인 세상으로 끌어내려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택한 게 리플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제 세상의 검증을 받고 기관 친화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특히 대형 기관들, 대형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다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독보적인 가치는 차차 얘기하면서 풀어나가기로 하죠. 교수님의 책에서 스위프트를 구식 편지 시스템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리플의 ODL 기술이 은행들이 전 세계에 수조 달러씩 묶어두고 있는 그 노스트로 계좌의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이것이 왜 은행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프트 시스템은 이거는 송금망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망이에요. 즉 우리가 정보를 발송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려고 하니까 당신의 송금망을 통해서 어떤 은행에 돈을 얼마 보내주십시오 하는 정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런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미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 디지털 시대에 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장악을 해서 현대 금융 통화 시스템을 이끌어오고 있고, 또 미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이 미국 내로 들어오는 자본, 특히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 같은 거를 이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50년 이상 축적된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가지고 자산을 안전하게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날로그 시스템인 줄 알면서도 아직까지 이 시스템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플 레저, 즉 XRP 시스템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짧은 시간 내에 송금을 완료함과 동시에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고 모든 정산을 즉시 해결합니다. 그리고 리플 시스템은 메시지하고 송금하고 이게 같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3초 내지 5초면 모든 정산이 끝나버립니다. 즉 지금의 스위프트 시스템에 비해서는 탁월할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대체하지 못한 데는 이런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 통화예요. 게다가 ODL 시스템이라고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 내에서는 송금할 때 환전할 경우가 생기면 자기가 상대방 국가의 자기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상대방 국가의 통화를 갖다 놓고 그거를 환전해서 씁니다. 이 노소토로스 보소토로스 계좌라는 건 라틴어로 사실은 노소토로스 그러면 our account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계좌다. 보소토로스는 당신네 계좌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세계 각국의 노소토로스 계좌를 많이 하려면 자본도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XRP는 XRP 자체를 브릿지 통화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통화를 거치지 않고 XRP와 예를 들어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쌍으로 보내면은 전혀 환전 비용이 들지 않고 은행으로서는 각 나라의 그런 자본을 비껴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들은 왜 이 시스템을 지금도 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보내면 송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하루나 이틀, 한 평균 이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틀 사이에 수수료 몇 푼 벌겠다고 그랬다가 XRP 자체의 변동성이 커가지고 큰 손해를 보면 은행으로서는 큰 손실이 나는 겁니다. 보통 대형 은행들은 하루에 송금하는 금액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몇천억 달러를 송금을 하는데 그때 보낼 때 XRP의 변동성이 크면 이런 슬리피지라고 그러는데 슬리피지가 발생하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XRP를 브릿지 통화로 못 썼는데 그런데 리플은 지난해에 이 슬리피지 변동성을 막아주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즉 풀을 대형화해서 기본적으로 풀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설사 변동성이 일어나도 리플이라는 기업이 책임지고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대형 은행들이 리플의 이 ODL 시스템을 쓰게 될 겁니다. 전통 금융하고 리플하고 이제 합체가 되는 기간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보내는 코인을 넘어서 리플의 이제 거대한 종합 금융 플랫폼의 꿈을 그려보신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플은 과거에는 송금 결제 전문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플 레처 옆에 사이드 체인을 장착해서 그 체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다름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레처 자체에도 거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담기 시작했어요. 즉 그걸 통해서 이제는 디파이 산업이나 RWA 산업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처럼 이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플이 겨냥하는 거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거기 때문에 기관 친화형인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리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인데 이것도 XRP 브릿지 통화를 쌍으로 쓰는 전략을 통해서 손쉽게 송금되고 환전되고 전달이 되면서도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즉시 달러하고 연동되는 그러한 편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만큼 세계 대형은행들이 혹은 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그들의 전통금융 속에 포함할 건지는 이거는 리플의 이제 마케팅 능력에 달려 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시간은 아마 리플 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 천천히 이제 변화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우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는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여러 투자자들한테 이제 다가갈 겁니다.
이제 많은 XRP 투자자분들이 XRP는 발행량이 너무 많다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리플을 많이 사용하게 될 때 이 수수료 소각이 어떻게 XRP의 가치를 밀어 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될지 그 구조적인 원리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수수료를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의 단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먼저 잘 아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XRP의 발행량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서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 비중을 리플사가 보유하면서 매달 초에 한 10억 개씩 풀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3, 4억 개 쓰고 나머지 한 6, 7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 잔금 얌체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에스크로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XRP 수량이 소진되는 데까지 대략 한 7, 8년 이상 걸릴 거예요. 즉 7, 8년 동안은 그러한 물량의 압박이 가격 상승을 막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크레디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회사가 20% 이상의 코인을 가질 수 없게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리플은 갖고 있는 XRP 물량을 어떤 식으로든지 처분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약점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XRP가 소각이 되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디플레이션 화폐로 XRP는 변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즉 대부분의 화폐는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계속 발행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화폐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한번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는 원죄를 제외하고서는 생성은 그걸로 끝이고 앞으로는 날이 갈수록 XRP는 줄어드는 화폐입니다. 즉 디플레이션 화폐예요. 비록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수수료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수수료로 인해서 줄어드는 양은 많지 않지만 최소한도 늘어나지 않는 화폐고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화폐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이 구조가 나중에는 리플한테 가격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플의 이런 기술적 가치나 이제 금융권의 파트너십은 나날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XRP의 가격은 그 비전만큼 따라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교수님께서 보실 때 XRP가 리플의 가치에 걸맞게 가격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플 회사로서도 끊임없이 기관 친화형 기술 개발을 쉴 사이 없이 계속해야 되고 또한 마케팅 노력 또한 더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세계 많은 은행들이 리플하고 협정을 맺고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사실 큰 은행들은 아직까지 리플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은행들이 리플에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대형 은행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다른 은행들이 하는 거 쭉 보고 사고 나는 건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재보고 이제 나중에 손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리플의 궁극적인 목적 탄생 목적, 지금의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면서 앞으로 스위프트 시스템과 같은 아날로그 시스템을 대체할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대체하는 방법에서 스위프트 자체가 분산형 네트워크로 변신해서 이 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시장이 대체될 건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대체되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시면서 결국은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바뀐다. 특히 통화, 송금, 결제 시스템은 바뀔 수뿐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리플을 응원을 하면서 리플의 행동 하나하나에 애정을 갖고 주목하시면서 다 같이 서로 공부하고 확신을 갖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리플로 미래를 준비한다 책에서 꼭 가져가야 할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독자들에게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거는 이건 가치 투자의 대상이지 가격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르면 파고 떨어지면 사고 하는 그런 가격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코인들이 어떤 흐름 위에서 올라타서 우리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리플은 우리 금융 통화 시스템의 앞으로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현재 제도권 금융은 온체인화되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리플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점점 접근해 올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확신을 얻고 이 어려운 투자 기간, 특히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같이 공부하면서 키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